안녕하십니까.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헌법 11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6일에는 고검장 6명 전원과 검사장 17명, 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10여 개 지검 평검사 등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위법 부당하다는 글을 올린 검사가 400명이 넘었고 댓글을 단 검사들도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참여연대도 정권을 비판하는 성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에 소집하겠다고 해서 외부 감찰위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 윤 총장 징계 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한 위원은 감찰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소집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특별한 이유와 설명도 없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검사들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고 재야 법조인들까지 동조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사태로 번져가고 있는데도 추미애 장관은 상식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미애 윤석열의 극심한 갈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 국내에서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시키면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신원전 건설 지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게시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게시판인 스누라이프에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의 글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최순실 사태, 최동욱 사태, 메르스 대처 등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아주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 때에는 여권 인사들이 무리를 빚은 경우 이를 사과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나 현 정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입시비리 등에 연루됐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최동욱을 잘랐을 때 욕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걸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를 만들어서 기업돈 뜯는다고 욕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을 보니 서민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돈 뜯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 했다는 걸 보니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순실 딸이 이대 입학할 때 압력 넣었다고 욕했지만은 조국의 아들, 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성실히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는데 윤미향이 하는 걸 보니 그때 합의는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집사라고 할 때 욕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그때 집사라고 했던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이었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영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는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국가사회의 현상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정치 리더만 잘했더라면 우리는 1인당 소득 6, 7만 달러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 리더들이 완장만 찾지 의식도 국가관도 사명감도 자부심 등이 한 세대 즉 30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소집한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을 장관이 독자적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이미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있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심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444개의 파일을 지웠습니다. 청와대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작업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신의 불법 혐의를 덮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총장 제거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조국 비리 등 정권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팀을 공중 분해시킨 바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담당 검찰 부서들을 대거 해체시키기도 했습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권 범죄 합수단까지 없앴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 없이 수감된 지 3년 8개월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 법원이 아무리 털고 뒤지고 별짓을 다 했어도 돈 한 푼 먹은 것 없습니다. 하물며 법을 어기고 죄진 것이 있다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어떠한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